조선시대 학문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을 교화하는 것은 선비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전주 최씨, 문성 공계 대호군공파 후손인 생원 간상조 역시 그러한 길을 걸었던 인물로 족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족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광해조 여동제 진사이면 기믹과 벽송정에서 화훈하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가훈을 세우고 효경 등의 경서를 가르쳤다. 이 짧은 기록 속에는 당시 선비의 삶과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광해조는 광해군 시대를 의미하며 여동제는 함께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하구를 뜻합니다. 간상조는 진사이면과 기믹 등 뜻을 같이 한 유생들과 성균관 명륜당 뒤편의 벽송정에서 시를 주고받으며 학문을 토론하였습니다. 화우는 서로 같은 운자를 사용하여 시를 짓는 전통적인 한시 창작 방식으로 단순한 문학 활동이 아니라 학문과 인격을 함께 수양하는 선비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균관의 벽송정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유생들이 휴식을 취하고 시대의 문제를 응하며 학문을 연마하던 장소였습니다. 간상조 또한 이곳에서 동료들과 우정을 나누고 유교의 가르침을 깊이 익혔을 것입니다. 이후 족보는 박기상제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벼슬과 명예만을 쫓기보다 고향으로 돌아가 지역 사회를 이끌며 후학을 양성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상저가훈은 집안의 가훈을 세우고 자손들에게 올바른 삶의 기준을 전했다는 의미이며 효경등서는 효경을 비롯한 유교 경전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힘썼음을 보여줍니다. 후대에는 간상조의 낙향 시기를 명종대의 을사사화와 관련지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족보 원문에는 분명히 광해조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종시대로 단정하려면 조선왕조실록이나 사마방목 같은 동시대 사료를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하나의 학설 또는 후대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신중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간상조의 생애를 전하는 기록은 길지 않지만 그의 삶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학문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 가정을 바로 세우고 후학을 기르며 표와 예를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비 정신은 오늘날에도 전주 최씨 가문이 소중히 계승해야 할 귀중한 역사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주 최씨 문성 공계 대호군조 10대이신 최간상조는 동생 경상, 수상, 병상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특히 간상조의 직계 후손인 최윤호는 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초창기에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동생 경상공의 후손인 최락도 공은 제12대에서 14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삼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여 지역 발전과 국가 정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계통의 후손인 최규성공은 제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역시 삼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농림 분야와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등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간상조의 후손들은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가문의 전통과 학문을 이어왔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가문의 역사가 단순히 족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인물들을 배출하였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